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정기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거 딱 보시고 제목을 보시고 아 이거 뭐 좀 재미없겠다라고 이제 채널 돌리실 분도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코스피에서 200에서 빠져나오면 오히려 공매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고요. 자,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자, 오늘 키움증권 최재원 연구원 먼저 인사드리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근데 오늘 지금 코스피 200 변경도 중요하지만 MSCI에서 그 리뷰가 나왔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아마 포함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오늘 발표가 된 내용은 이제 향후 실제 선진 증시 그리고 신흥 증시 지수로 분류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심사 대상이 될 건지 아닌지에 대한 네네. 그럼 미리 보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네, 최근에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지수에 MSCI 선진 지수로의 편입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노력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많은 좀 기대감들이 조금 있긴 했는데요. 이번에 발표가 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여전히 외국 투자자들이 관점에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다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환율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고 여전히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에 하나는 종목들에 대해서 공매도가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언급을 하면서 좀 개선 사항이 부족했다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선진수로의 좀 재분류 대상에서 좀 제외가 됐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신 것들을 좀 여쭤보겠는데요.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이번엔 어떤 종목들이 변경됐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네, 오늘 변경이 오늘자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코스피에서는 코스피 200에서 7개 종목, 코스닥 150에서는 12개 종목이 편출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코스피 200 편입 종목에서는 SD 바이오센서, 한일시멘트, 메리츠화재, SNF, 케이카, 하나투어,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기업들이 편입이 됐고요. 편출된 종목들도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좀 편출입이 됐고 실제로 좀 관심이 있는 건 편출입이 되는 오늘자 기준으로 해당 종목들의 좀 주가 향방일 텐데요. 특히 편입되는 종목들이 주가가 좀 오를 거다라는 예상들은 이전부터 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러한 편출입 이슈들이 있으면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 실시가 되고 보통 1개월 전후로 미리 편입되는 종목들에 좀 접근을 하는 경향들이 있고 실제로 편출입이 이루어지는 당일날 좀 그런 종목들이 청산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오늘 좀 주가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편입되는 종목들은 좀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편출된 종목들은 그간의 좀 하락세가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지수 변경을 토대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구사하는 관점에서는 오늘 이미 정기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이벤트는 조금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편출된 종목 있죠? 예, 제외된 종목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 잔고 비중이 만약에 높으면 쇼커버도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공매도 금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런 맞습니다. 측면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네. 편출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전까지 공매도가 풀려 있는 종목에 해당하다가 편출됨으로써 더 이상 추가적인 공매도 대상이 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해당 종목들이 좀 공매도 잔고가 높아져 있는 종목들은 좀 쇼커버에 대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 향후 좀 수급적으로 우호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네. 반대로 편입이 되는 종목들은 향후 공매도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지표의 좀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대체 잔고가 최근에 들어 좀 급격히 늘었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좀 앞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S&T 모티브 종목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 종목은 잘 아시겠지만 EV/EBITDA가 2배뿐이 안 되는 종목인데 저런 것들을 갖다 공매도를 많이 외국인들이 해서 좀 여러 가지 많이 불편했는데 오히려 제외가 되면 오히려 주가 상승에 여지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너무 저평가돼 있으니까. 자, 하반기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좀 보수적으로 보세요? 이제는 조금 베어마켓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일단 연초 이후로 좀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다만 저희는 급격한 1년 동안 거의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 이후에 좀 급격한 V자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보다는 하반기 중에서 이제 3분기 동안에 조금 완만한 반등세가 예상이 되지만 3, 4분기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조금 박스권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다만 그 안에서 그래도 좀 그 3분기 그리고 4분기로 나눠 본다면 조금 더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고 보는 3분기에는 조금 이제 좀 수익률을 높여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가 그나마 하반기 안에서 나을 수 있다라고 보는 배경은 그동안 좀 높아져 있던 뭐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들이 3분기 동안에 조금 그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무게감이 실리면서 좀 과도한 그런 급진적인 금리 상승 기조에 대한 우려들이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꼽고 있고요. 그 외에도 주요국 전반적으로 그런 정부 확장 정책에 대한 유인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인들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도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기 부양에 대한 좀 그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 점들이 3분기 동안에 조금 글로벌 증시 전반에 대해서 온기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3분기에 좀 유의하게 시장에 좀 온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배경이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4분기 그리고 연말에 다가설수록 좀 시중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들이 있고 그와 더불어서 좀 소비 여력이 좀 약해지는 점들이 경기 위축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을 좀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좀 하반기 끝으로 들어서는 조금 더 방어적인 전략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상해는 뭐 조금 또 그 코로나 걸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약간 지역별로 조금 막 봉쇄 수준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테란노의 왼쪽에 귀퉁이만 좀 막아놔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상해 봉쇄 다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국의 경기 부양책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우리가 뭐 상해에 있는 종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사면 되는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그 중국 그 차이나 레버리지 ETF 상장된 게 꽤 많아요. 네. 그런 것도 좀 관심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이제 중국 증시와 직결돼 있는 그런 네. 상품들에 대해서도 뭐 네네. 중국이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증시가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인다면 같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그리고 중국의 수요가 조금 늘어나는 국면이 나타난다면 그런 모습들은 이제 국내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철강이나 비철 같은 그런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들에 좀 수혜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업종들도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퀀트 전략 측면에서 우리가 섹터를 뽑아보자면 지금 말씀하신 그 철강 쪽입니까? 네,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관련한 경기 부양 네네. 그 모멘텀과 관련한 부분에선 아까 말씀해주신 철강 같은 섹터들도 조금 이제 온기가 입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보다 저희가 조금 더 방점을 가지고 있는 이제 네. 업종 하반기 동안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업종은 뭐 자동차라든지 이제 반도체 같은 좀 대형 업종에 좀 중심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하반기 동안 그리고 올해에 대한 그 기업들의 좀 펀더멘탈을 먼저 좀 살펴본다면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의 매출액 전망치는 올해 그리고 내년도 모두 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제 더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그 영업이익이나 수익, 순이익 같은 이제 이익의 질과 관련한 부분들은 조금 매출액 전망치만큼 상향 탄력이 좀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작년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피의 2021년 영업이익률이 저 이제 8.2%, 8.29%였거든요. 반면에 이제 올해에 대한 영업이익률 전망치는 연초에 한 9.3%까지 네. 높아졌다가 최근에 좀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기업들의 마진 스퀴즈, 뭐 수익 악화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현재 이제 8.25%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아무래도 하반기 동안 기업들의 뭐 수익성 방어와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이제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매출액 성장뿐만이 아니라 뭐 영업이익 같은 실제 이익의 성장과 관련한 부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대형 업종들을 접근하는 관점에서 뭐 밸류에이션과 비교한 향후 2년 동안의 이익 성장률과 비교한 그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더 있는 업종이 해당 두 가지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불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뭐 그
공급난 이슈 그리고 수익성 증가와 관련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뭐 중소형 섹터보다는 좀 대형 섹터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업종들이 좀 하반기에 좀 관심이 간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섹터를 좋게 보시네요. 예.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뭐 원고에는 없습니다. 근데 뭐 키움증권에서 아니면 퀀트를 하시면서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유가에 대한 관심 굉장히 많으실 거 아니에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한 방향성, 지금 뭐 122불, 121불 이런데 뭐 시장에서는 150불 간다, 175불 간다, 골드만삭스에서 145불 간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아, 네. 사실 뭐 그 원유 부분은 저보다 이제 더 관련한 네네네. 원전 담당자가 있긴 한데요. 저희 하우스 뷰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그 하반기 동안에도 좀 원유가 막 급격하게 낮아질 가능성은 아직까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 조금 더 이제 그 수요에 대한 그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원유가 지금보다 조금 더 단기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방으로 좀 열려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유는 좀 상방으로 좀 열려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고 하반기에는 자동차 좀 관심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코스피 200에서 아니면 코스닥 150에서 제외되더라도 공매도를 또 할 수 없으니까 또 장점인 것도 있다. 예, 뭐 네.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키움증권 최재원 연구원 모시고 콘트로 바라보는 시장에 대해서 증시 전망까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